당신의 노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가능할까? 은퇴 후 계층을 가르는 충격적 진실.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득의 숫자로 정의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면 중산층이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는 숫자로 보이는 소득만을 고려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요. 사례 1 예상과 달랐던 중산층의 기준. 우선 첫 번째 사례로 55세의 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강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금이 꽤 여유롭게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충분히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강 씨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일단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지원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죠. 게다가 병원비와 건강검진 같은 의료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강 씨는 계획했던 월 300만 원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일시적으로 일용직 일을 찾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이게 중산층인가? 아니면 난 착각을 하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례 이 중산층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박 씨 부부는 은퇴 전에 충분한 자산을 마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은퇴 후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 씨는 40대 후반에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퇴직 후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비 계산에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고 자산에서 조금씩 인출하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부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크게 증가했고 생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을 꿈꿨지만 박 씨 부부는 결국 매달 자산을 갉아먹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월 300만 원은 중산층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 3 절약으로 새로운 길을 찾은 윤 씨. 반면 다른 선택을 한 윤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윤 씨는 퇴직 전부터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퇴직 후에 고정 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퇴직 이후의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윤 씨는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윤 씨는 사치스러운 생활보다는 간소한 삶을 지향했고 비싼 차나 넓은 집 대신 작은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고 다양한 자급자족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윤 씨는 중산층이 되는 것은 소득의 숫자가 아니라 그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경제적 압박 없이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가능할까?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노후의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득의 숫자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강 씨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박 씨 부부처럼 의료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씨처럼 소득의 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간소한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안정적인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은 단순히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아니라 그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개인의 선택과 삶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대비할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의 액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정하고 그에 맞는 지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진정한 중산층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 앞서 우리는 은퇴 후 월 300만 원이 중산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단순한 소득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과 삶의 가치가 진정한 중산층의 기준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보며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정한 은퇴 후 중산층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소득과 지출의 균형 잡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중산층을 소득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해도 지출 관리가 안 되면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 전문가 수잔 오먼은 노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지출을 줄이고 소득이 있을 때는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출 항목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기. 진정한 중산층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맞는 삶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으면 중산층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패턴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값비싼 외식이나 해외여행을 포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건강한 식생활과 간소한 여행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일본의 경제학자 야마모토 히로키 야마모토 HIROKI는 노후의 중산층 생활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소비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소득의 다변화와 연금의 전략적 활용. 많은 은퇴자가 연금만으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통한 강의 농업이나 작은 창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적절한 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개인연금은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론, 진정한 중산층의 삶은 무엇일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이 단순한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산층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은 안정된 수입과 여유로운 생활이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삶의 질로 정의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중산층의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중산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둘째,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 셋째, 소득의 다변화와 연금의 전략적 활용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진정한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한 중산층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